그 호색 일대람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. 일본에서. 성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. 상상을 초월하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.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통계를 내봤나 봐요. 상대했던 여자가 3,400몇 명, 남자가 또 700 뭐 몇십 명 이렇게 나와요. 엄청나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굉장히 재밌어 했대거든요.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그것이 장르다라고 된 것 같아요. 그 17세기 말에 그 호색 일대람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. 일본에서. 근데 그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예요. 한마디로 얘기하자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록에 의하면 거의 뭐 지금 1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8권 8책인데 8권으로 된 거예요. 시리즈.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리즈가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첫 권을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시리즈가 나온 건데 이 책이 결국 뭐냐면요. 7살서부터 시작해서 60 몇 살까지인가 그 한 남자의 그러니까 섹스 로망 어드벤처예요. 그러니까 7살 때 처음으로 이제 그 섹스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수십 년간 그 섹스를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일대기예요. 그게. 그래도 호색이에요. 책을 좋아하는 사람 일대기라는 거죠.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통계를 내봤나 봐요.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쫙 해보니까 그 이제 상대했던 여자가 3,400몇 명. 그 다음에 또 동시에 상대했던 남자가 또 700 뭐 몇십 명 이렇게 나와요. 엄청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그 책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굉장히 재밌어 했대거든요.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재밌고 엄청나게 팔렸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성생활을 했느냐? 그건 아니겠죠, 당연히.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. 그만큼 그것이 인간의 그런 본성적인 어떤 면을 건드렸다는 거죠. 그리고 잘 썼다는 거죠. 단순한 그 성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당시의 풍습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그려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그것이 돈이 되는 장르다라고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끊임없이 발전해 왔겠죠. 왜? 그렇게 빅히트가 났는데 그거 장르가 사라질 리가 없죠.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책이 많이 발간됐었고 많은 독자가 있었고 또 그렇다면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장르가 계속 죽지 않았다. 왜? 돈이 되니까.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체가 달라진 거예요. 책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잖아요. 영상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일본은 역시 그런 면에서는 선진국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비약한 거죠. 그런 식으로 비약이라 하면은 그 이라크에서 만들어졌던 아라비안 나이트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. 그게 엄청나게 그 긴 책인데요. 그게 정말 성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. 상상을 초월하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. Come on.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이나 미국의 문필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그 책을 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.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아는 신드바드의 모험이라든가 다 들어있거든요. 그런데 성적인 이야기, 그 판타지도 엄청나게 들어있어요. 근데 다 섞여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인간의 그 내밀한 그 본성, 그런 걸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히트를 했고 도움이 됐다.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사업적으로 이어지고 있다.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일본에 관한 인상을 좀 갖는 것이 아닐까.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. 주변에 있는 이제 뭐 칭적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별별 뭐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녀를 가리지 않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이런 얘기를 할 때 카사노바 얘기를 하잖아요. 카사노바의 그 이제 그걸 보면은 그건 실화예요, 실화. 그건 뭐 판타지가 아니라. 근데 카사노바의 그 여성 편력을 보면은 끝이 없어요. 진짜 가까운 사람부터 뭐 멀리 있는 사람까지. 그리고 심지어는 딸과 엄마가 같이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여자랑 이제 잤는데 몇십 년 후에 그 지역에 다시 온 거예요. 다른 여자랑 잤는데 딸이야. 그런 것도 카사노바에 나와요. 실제로. 근데 그런 거는 실화라는 그 무게감이 있잖아요. 그런데 카사노바가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. 그래서 그 학자라는 무게감과 그 여성 편력이 묘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. 그래서 카사노바가 지탱되는 거예요. 그냥 단순히 여성 편력만 있었으면은 지탱이 안 됐겠죠. 근데 이건 문제는 뭐냐면 이건 실화라는 거고, 호색 그 일대기는 뭐냐면요. 이건 판타지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뭐 8권까지 나왔다는 거는요. 처음에 잘 팔렸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. 이야기를. 그러면 무리를 하게 되죠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제 하다 보면 뭐
나올 수 있는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. 그런데 이것이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? 또 해야 되겠죠. 그렇죠? 네? 사파도 이 사람이 직접 그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자체가 그 주목을 끌었던 거죠. 왜냐하면은 당시 그 일본은 목판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. 그래서 그 가부키 이런 거를 할 때 그 극장에서 그 가부키 그 주인공 있잖아요. 그 사람의 목판화를 팔았어요. 그러니까 지금의 브로마이드 같은 거예요. 근데 그게 엄청나게 잘 팔린 거죠. 그러니까 그 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림을 넣는 것이 더 판매에 도움된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. 따라서 그런 것이 산업에 그 적절하게 이용됐다.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판타지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그 성인들이 보는 판타지물로서는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작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. 이거?